안녕하세요, 이동섭 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피짱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 목요 음악 시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야기할 가수는 바로 김광석입니다. 김광석. 김광석 노래 중에 부를 수 있는 노래 있습니까? 아, 많죠. 하나 불러봐요. 제일 잘하는 걸로. 비가 내리면 나를 그다음 뭐지? 나를 둘러싼 둘러싼 책을 접어 놓으며 창문을 열어 흐린 가을 하늘에. 사실 이게 김광석 노래는 아니고 동물원. 네, 동물원에서 1, 2집 때 김광석이 그 같이 보컬이었을 했었죠. 거예요. 네. 흐린 가을 하늘에 네, 편지를 편지를 써. 그다음에 난 아직 그대를 아. 있지 사랑했지만인가? 아니 아닌데? 그대 마음에 가는 길을 길을 찾고 찾고 있어. 그게 너무 뭐지? 기다려줘인가? 기다려줘. 맞아요. 기다려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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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대를 사랑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줘. 맞아. 그 1집인가? 그렇죠. 네. 그게. 그 노래. 자, 그 가장 유명한 노래는 역시 사랑했지만 그거예요? 아니, 제일 그 노래 유명한 아니에요? 서른 즈음이 아니야? 서른 즈음에 또 하루 저물어 간다. 근데 김광석 별로 안 좋아하죠. 네. 가사가 다 안 맞아. 어? 가사를 잘 모르겠어. 잘 안 불러봤어요. 자, 김광석. 김광석 하면은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소주가 생각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좀 마음이 어디 한켠에 약간 좀 마음이 좀 이렇게 울컥하시는 분도 뭐 계실 것 같고 기타와 하모니카만 갖고 정말 대한민국 수백만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던 그런 가수이죠. 뭐 본인이 작사 작곡도 하셨으니까 싱어송라이터라고 볼 수 있는데 김광석이 활동하던 그 시대, 뭐 90년대 초반으로 따지면 그때 김광석 음악을 열심히 들었어요? 남자는? 아니요, 저는 잘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팝을 주로 들었다 네. 그랬죠 그때. 네. 그때 제가 그 배철수의 음악 캠프 시대여가지고 그 뭐 보이스투맨이나 뭐 이렇게 팝 음악 듣고 저는 저번 주에 얘기했지만 이문세나 이승철을 좋아했거든요. 근데 김광석은 되게 대척점이 있잖아요. 좀 다르죠. 네, 이문세와 이승철의 그런 어떤 세련된 음악 스타일이 아니고 그리고 이제 약간 이제 그 김광석이 운동권 정서가 있거든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이 노차스라. 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라이브를 통해서 다져진 그런 발성이랄지 약간 이제 그 뽕과 비슷한 어떤 그 트로트 느낌도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목소리들이 저는 되게 너무 좀 구시대적인 약간 나보다 조금 더 나이 많은 선배들이 들었어 좋아했을 것 같은 이런 혐의 때문에 그 아까 얘기했던 처음에 뭐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뭐 기다려줘? 이 정도 말고는 김광석 노래방 가서는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 저는 김광석이라는 가수에 대해서는 저희 작은 누나가 김광석 테이프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뭐 한두 곡 들어보고 뭐 그랬던 것 같고 대학 와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대학 90학번, 89학번, 뭐 88학번 뭐 그런 선배들 있죠. 네네. 그 선배들이 되게 김광석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김광석 좋아하는 선배들이 항상 그 통기타 치고 막 그 노래 불렀는데 그걸 좀 저는 이제 안 좋아하고 저 다른 노래 불렀던 근데 우리는 거여가지고 뭐 그 신해철 좋아하고 뭐 듀스도 좋아하고 약간 그쪽을 더 좋아했는데 이렇게 선배들이 좋아하니까 그냥 듣는 정도였는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95년도였나 언제 그 4년도인지 5년도인지 어떤 선배가 휴가를 나왔다는데 그 91학번 선배였던 것 같은데 휴가를 나와서 학교에 왔는데 대학로 학전에 김광석 공연을 하는데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그때는 사실은 뭐 인터파크같이 뭐 예매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일 가서 한 명 만 원인가 15,000원인가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내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200석 좌석이라 그래도 200명까지 끊는 게 아니었어요 그때는. 그러면 진짜 자리가 없는데 그러면 중간에 이 통로에다가 의자 깔고 앉기도 하고 뒤에 앉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다 소방법 위반이지. 근데 그때야 뭐 그런 게 있었어. 그래서 이제 저는 근데 결국 안 들어갔어요. 저는 못 들어갔고 근데 그 형은 어떻게든 들어갔어요. 우리는 늦게 갔거든. 그래서 그 형은 들어가서 이제 그 공연을 보고 우리는 대학로에서 이제 그냥 술 먹고 그냥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김광석이라는 가수가 엄청난 가수라는 거는 이제 나중에 알았어요. 잘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까지 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동물원은 나는 변해간에 회화동 되게 좋아했거든요. 동물원을 계속 하지 왜 그걸 해체해가지고 약간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잘 모르니까. 근데 이제 96년 초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막 다큐멘터리도 나오고 막 사람들이 막 하니까 그래서 누나가 들었던 그 카세트 테이프를 다시 이제 듣게 된 거죠. 네. 들었더니 막 이렇게 약간 뭐 저도 나이가 들었고 그래서 그런지 이게 되게 뭔가 말할 수 없는 단순하면서도 소박하면서도 깊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의 생애,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그 음악이 그래서 저한테는 항상 붙어 있어요. 근데 가수를 음악으로만 듣는 게 아니라 그의 생애와 좀 이렇게 극단적인 어떤 죽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죽음과 이 음악이 붙어 있다 보니까 서른 즈음에를 들어도 뭔가 뭐 사실은 거의 환갑 즈음에잖아요. 느낌이. 이게 정말 되게 인생에 대한 쓸쓸함과 이런 게 너무 극명하게 나뉘잖아요. 근데 김광석은 31살인가 만 31살에 돌아가셨던 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64년에 태어나서 96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뭐 만으로는 30년 좀 더 사셨는데 그 삶이 너무 놀라운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지금 생각하면 그 어린 나이에 뭐 그 젊은 나이에 그토록 깊은 서정을 전했다는 것이 좀 그의 급작스러운 그런 죽음이 결국 그의 음악을 다시 사람들한테 재발견하게 한 게 아닌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학부 강의할 때 김광석의 서른 즈음에를 이제 들려준 적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김광석의 이 음악의 일부를 모아서 만든 뮤지컬 그날들이라고 있어요. 장유정 연출 만든 뮤지컬 그날들 할 때 제가 그 관련된 일을 좀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그 학부애들한테 이 음악을 틀어줬더니 약간 남실장하고 좀 비슷한 반응이었어. 음악을 듣더니 교수님 앞에 음정이 좀 나가는데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우리가 막 성대가 우람하고 고음을 잘 뽑고 이런 것만 노래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지막히 속삭이더라도 그 노래가 갖고 있는 힘이 있으면 우리에게 뭔가 묵직한 뭐가 전해지면 사실 노래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음정이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되게 요즘 얘네들은 김광석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는구나. 그렇죠. 네. 그러니까 완전 다른 생각의 해석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나는 이 김광석이라는 가수의 음악을 그의 삶과 너무 결부시켜 듣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김광석 노래를 듣는 사람을 항상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경계했던 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 김광석의 어떤 그 서른 즈음에도 그렇고 네. 여러 가지 노래들을 듣다 보면 너무 조로한 느낌이에요. 이게 노래들이 그러니까 그냥 그의 어떤 비극적인 어떤 죽음과는 떼놓고 노래 자체로만 들으면 항상 좀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 들을 때마다 너무 위험한 거야. 그런데 이 멜로디에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빠져들거든요. 이게 어느새 나도 이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어. 그게 나는 그런 어떤 빠른 전염성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트로트 같은 거야. 이게 트로트도 되게 제가 이걸 트로트를 물건을 사러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항상 그 도로에서 막 들리거든요. 그걸 내가 어느 순간 따라하고 있어. 막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막 생각도 안 나는데 듣고 나면 그게 노래의 힘이지 뭐. 네, 노래의 힘이 그게 되게 근데 저는 그걸 좀 경계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 음악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악 자체를 좋아하니까 음악을 음악으로 이제 듣는 그런 분이시고,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보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주변에 이 형들 남자 선배들이 여자 선배들도 좋아하는 사람 많겠지만 제 주변의 남자 선배들은 김광석을 참 좋아해요. 김광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술을 좋아하고 사람을 좋아하고 담배 잘 피고 좋아하고 약간 삶의 속도를 조금 천천히 가려는 사람이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저 형 참 괜찮아. 저 형이랑 어울리고 싶어. 약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했던 선배들이고 형들이 이제 좋아하니까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 그게 듣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주 안주 중에 최고는 뭐냐? 김광석 노래인 것 같아. 아, 정말로 이게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과자 아닙니까? 과자 아닙니다. 네. 과자보다 더 센 안주인 거지. 음. 과자 이게 안주의 역할이란 무엇인가? 안주는 술 맛을 돋구는 데 있느냐, 그렇죠. 술의 어떤 잔맛을 없애는 데 있느냐에 따라 다른데 과자는 없애는 데 있죠. 근데 술 맛을 돋구는 데는 김광석 노래만한 게 없다. 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굉장히 많다. 그리고 특히 거기 있잖아요. 그 공동경비구역 JS에서 나왔던 그 김광석 노래. 거기서 송강호 북한군이었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광석이는 왜 죽었대냐 하면서. 그 말도 너무 확 찌르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냐면 남북한이 대치해 있는 데서 김광석이라는 이 사람의 이 노래는 남북한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소재잖아요. 하나의 소재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그 보편성도 있고 그런 위로하는, 특히나 이 위로하는 힘이 굉장한 것 같아요. 저는 김광석 노래를 들어보면 아까 남장은 조로했다, 이렇게 너무 빨리 늙어버렸다 이런 느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인데 좀 밝고 긍정적으로 보자면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치유하고 다독이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너만 힘든 게 아니야, 다 나도 그래. 그렇죠. 그렇게 말해요. 변해가네. 그리고 뭐 기다려줘, 사랑했지만. 사실 이게 노래 가사만 들어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긍정적이고 밝고 성공하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포크라는 이 통기타, 포크라는 이 장르와 되게 잘 맞는 가사와 따뜻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김광석이 키도 물론 작아서 본인도 그 자기 키를 이제 농담의 대상으로 삼았지만 외모나 웃음이나 이런 것들이 좀 평범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평범한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가 웃거나 그가 이야기하면 되게 이렇게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제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김광석 노래는 그 누가 불러도 안 돼. 그러니까 누가 불러도 뭔가 그 맛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노래와 가수가 너무 강하게 결부된 거죠. 그의 삶 때문에. 그래서 뭐 좀 더 시간이 지나서 정말 이 개를 깨는 해석, 개를 깨는 편곡이 나와서 하지 않은 다음에는 김광석처럼 불러서 김광석만큼 부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서른 즈음에를 작곡했던 강승원 형한테 들은 얘긴데 네. 승원 형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잠깐 좀 몇 번 뵀던 적이 있는데 그분이 자기가 이제 이렇게 기타 치면서 모여서 이제 음악하는 사람들이니까 기타 치면서 놀았대요. 네. 노래 부르고 놀았는데 서른 즈음에를 기보를 안 하고 그냥 부르고 말았다 그랬나? 기보하다가 그냥 뭐 악보를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랬나? 하여튼 그랬는데 김광석이 이제 그거를 에다가 다 자기가 기보를 해서 아마 그냥 기보는 안 했고 그냥 아마 승원이가 불렀나 봐요. 그냥 노래 가사 붙여서 불렀는데 김광석이 그거를 기보를 본인이 해서 그것을 노래를 불렀다 이렇게 들었어요. 제가 술자리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작곡가인 강승원 형이 술자리에서 기타 치면서 서른 즈음에를 불러줬거든요. 또 굉장히 좋더라고요. 작곡가가 부르는 또 이소라 프로포즈랑 윤도현 러브레터 그 음악 감독이었어요. 이 강승원이라는 분이.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광석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주를 좋아하고 된장찌개를 좋아하고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뭐 삼겹살을 좋아하는 한 김광석을 좋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뭐 남진이지 뭐 나훈아지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어쩌면 그래도 김광석이지.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나이 들면 다 트로트를 들어야 되냐. 저는 항상 그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나도 저 할머니 나이 되면 나도 트로트 듣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쩌면 남신장 얘기처럼 우리 세대의 트로트는 김광석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광석은 그래서 제가 이제 LP를 좋아하는데 김광석 LP 저런 거는 한 장당 막 수십만 원, 100만 원도 하고 막 그래요. 아, 결국 또 돈으로 갑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네. 거죠. 귀하고. 네. 그만큼 그 살아있을 때도 많이 팔렸는데 그렇게 비싸게 팔린다는 것은 그만큼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본인의 자작곡도 되게 좋지만 다시 부르기. 네. 김목경 씨가 불렀던 어느 60대 부부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음악에 대한 관점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나이 들어도 요즘 음악을 들을 것 같거든요. 뉴진스? 뭐 뉴진스도 그렇고 힙합도 그렇고. 네. 그럼 왜 나이 들었을 때 그때 최신곡을 듣는다? 네네. 그거를 계속 들으려고 해야 되지 않나. 왜요? 아니, 왜냐면 이제 몸도 늙고 편한 것만 계속 찾다 보면 결국 이제 김광석이나 뭐 조용필 이런 노래 불러야 되는데 그러기는 조금 거부감이 있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제가 이제 소설도 계속 꾸준히 새로운 소설을 읽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 거랑 이렇게 맞춰가야 되지 않나.
제 노래방 넘버에는 어쨌든 이제 김광석은 아직 포함이 안 돼 있고, 물론 제가 노래방 안 가지도 10년이 넘었지만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계속 어떤 새로운 곡들을 추가를 해야지, 그런 의미에서 네, 물론 이제 그래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러니까 그 내가 살아가는 그 당대에 네. 발표되는 신곡을 꾸준히 계속 들어야 된다. 음. 그렇게 들으시다가도 한 번씩 들으세요, 김광석. 맨날 파스타 못 먹잖아. 한번 라면 먹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그 아까 뉴진스 얘기하셨잖아요. 뉴진스 음악을 프로듀스한 그 250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친구가 뽕이라는 음반을 냈어요. 제목이 뽕이에요? 네, 뽕. 작년에 나왔는데 그걸로 올해 이제 2023년에 그 한국 대중음악상에서 올해의 인물 거기에 사과당했어요. 사과당. 아 정말? 네, 그 음반도 그렇고, 물론 이제 뉴진스를 프로듀싱 해가지고 그걸로 더 뜬 감도 있는데, 그 뽕 들어보시면 진짜 그냥 우리나라 있었던 그 고속도로 뽕짝 메들리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일렉트로닉 그 전자음악, 어떤 세련된 전자음악이지만 우리 뽕을 그대로 가져온 거죠. 그 이 박사 아니야? 그러니까 이 박사도 참조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자기의 어떤 일렉트로니카 뮤지션의 정체성을 뽕에서 찾아가지고 그걸 오랫동안 그걸 추구해가지고 만든 앨범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무엇이 현대적이고 무엇이 세련된 음악인가, 이런 거에 대한 그 고민들을 하는 그 젊은 뮤지션들도 결국은 이제 뽕을 가져와서 새로운 해석을 하는데, 나 같은 그냥 평범한 리스너들도 옛날 음악 너무 듣지 않고 요즘 음악도 많이 들어야 되겠다. 뭐 이런 네네. 느낌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네. 여튼 뭐 뜻깊은 얘기입니다. 네. 그 당대에 나오는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도 계속 이제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죠. 듣고 읽고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근데 때때로 이제 그 이전에 좋아했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것들과 나이 들어가는 것.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것을 어느 순간 안 듣고 안 보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시 한번 꺼내보고 그러다 보면 새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관심도 또 생기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뭐든 많이 듣고 자주 들으면 좋다. 네. 뭐 그런 생각인데, 어쨌든 김광석이라는 뭐 표현이 좀 진부하지만 진짜 국민 가수인 셈이죠. 소주 안주의 최고는 김광석이다. 김광석이 돌아가신 게 사실 1월 초에 이제 겨울에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네. 그죠? 근데 대구에 가면 이 김광석 거리를 만들어놨는데 참 그렇더라. 그런 것 좀 그런 것 같아. 어쨌든 김광석이었습니다. 통기타와 하모니카의 가수 김광석. 꼭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